반갑습니다. 파실석학원 물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물개쌤은 예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시험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소개. 자, 첫 번째. 범위는 다음과 같았죠. 집합에서부터 출발해서 함수까지. 그래서 이제 과거 예일여고 시험 범위에 비해서는 이 정도면 되게 짧은 편입니다. 전에는 막 유리무리함수까지도 들어가고 그랬었으니까. 해서 아무래도 범위가 좀 짧으니까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범위가 짧으면은 그만큼 좀 어려운 문제를 내기 좋으니, 특히 함수는 어려운 문제를 내려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번 시험은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예일여고 시험에서 그 객관식 문제 마지막 그리고 서술형 문제 마지막 놈들이 특히 서술형이 100점도 크고 난이도 좀 높아서 그게 보통 딱 틀리고 시작하면은 전체 점수가 확 줄어버려가지고 뭐 심할 때는 1등급 컷이 70점대 나오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 근데 이번 시험은 그래도 마지막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충분히 학습했으면은 맞출 수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마지막 문제들이, 자, 기말고사는 그래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난이도를 맞춰야 되니까 기말은 분명히 어렵게 낼 텐데, 그러면 기말 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공략해야 될 거는 바로 경우의 수입니다. 이 경우의 수는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렵게 내면은 굉장히 또 빡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일여고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본 친구들, 요 경우의 수를 이번 기말고사에서 관건이 되고 여기서 변별력이 생길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이걸 단순히 수능 모의고사 문제 말고도 수능 모의 플러스 뭐 학교 올림포스 이런 거, 거기 고난도 이거 부교재 쓰고 있지, 이거 말고도 어떤 시중 교재 좀 고난도 문항들까지 좀 다 처리를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각 담당 선생님들에게 또는 물개쌤이랑 공부하는 친구들 물개쌤에게 이런 자료들 말고도 이런 시중교재 고난도 자료를 좀 제공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이번 기말고사 대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부교재만 풀고 또는 뭐 모의고사 문제 정도만 풀고 시험 치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말은 반드시 이런 고난도 문항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학원에 이런 거를 이제 빠르게 시작해서 줄 수 있는 수학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선생님들에게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미리 준비를 해주실 텐데, 그럼에도 좀 선생님 좀 이것 좀 챙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의 경향 분석 및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설명을 했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자, 두 개의 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 단원, 명제 단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문제 제시된 조건이 정수와 자연수 꼴로, 이걸 우리는 이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산적으로 주어졌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실수라고 얘기해서 연속적으로 주어졌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명제 또는 집합단원에서 연속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되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시면은 좀 더 원활하게 풀리는 편이고, 이산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함수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좀 푸시면은 좀 원활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 어떤 구조고, 마침 P라는 상황, 즉 조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연속적이죠? 따라서 연속적이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접근하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겠고, 이 그림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많이 그려봤습니다. 뭐예요? 원이죠? 자, 0,0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
루트 8짜리인 이런 원이 되겠습니다. P는. 다음. 그러면 내가 P라는 조건을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그래프로 그렸으니까 Q도 그래프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센스 있게 이렇게 쳐다보시면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옳지, 좋습니다. Y는 절대값 X라는 건 우리가 많이 그려봤죠. 그 놈을 얼마만큼? K만큼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놈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직은 함부로 여기다가 입히려고 생각을 들지 마세요. 보통은 여러 가지 그림 중에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림,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상수 조건이라고 판단을 해보자. 고정되어 있는 조건. 그래서 그런 놈부터 먼저 표현을 하고 그 다음 변동성이 높은 이 조건은 문제를 좀 더 해석을 제대로 한 다음에 입히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마침 이 문제 핵심 뭐라고 나와 있어? 옳지. 어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명제단원에서 all sum, 즉 모든과 어떤의 개념을 공부하셨을 텐데 모든은 말 그대로 항등식 개념, 모든 값이 싹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게 되는 이러한 조건 명제에서는 이 가정에서 출발을 하니까 이 가정을 성립해주는 모든 실수의 순서상 바로 이 원에 들어있는 모든 x, y 전부가 여기에 만족을 시키도록 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어떤이 아니라 모든이라고 나왔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떤이라고 나왔으니까 자, 어떤은 공부에서 알고 있죠. 이 수많은 순서상들 중에 단 하나의 순서상만이라도 성립을 해주면은 오케이 참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아하 요거는 이렇게 좀 빡세게 그려져 있지만 그냥 이놈이 딱 하나만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다. 만족을 해주는 걸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놈의 x, y에 대해 p이면 q이다 를 참여되도록 하는 이 k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 어떤 값이죠? 좀 극단적인 값입니다. 그런 걸 찾으셔서 이걸 구하라. 사실 요거는 이게 2017년도였나? 그 모의고사 변형 문제네요. 그때 어떤 명제 이렇게 나왔었던 또 2학년 모의고사였나? 거기 나왔었던 건데 이거 살짝 변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뭐 다 됐어요. 문제 해석 끝났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값. 그러면 이제 K가 여기서 담당하는 게 뭐라 그랬어? Y축 평행이동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렇게 삐쭉한 놈이 Y축 평행이동한 것 중에 되게 극단적인 상황은 바로 여기 딱 만나게 되는 거지. 선생님, 왜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X, Y들 중에서 단 하나라도 이놈과 서로 만나게 돼서 성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예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으면 없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럼 만나는 점이 단 하나이긴 하지만 이 끄트머리 이 극단적으로 떠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K가 어떨 때야? 가장 높을 테니까 일종의 최대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당연히 K가 얼마겠어? 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8이니까 옳지. M은 루트 8이다 이렇게 나오겠고. 자, 다음 그러면 이걸 봤다라면은 최소값은 당연히 좀 내려갔을 텐데 말이야. 자, 내려갔다가 항상 극단적으로 보는 거니까 단순히 여기를 만나는 이런 상황보다 더 어떨 때가 더 작게 내려갈 수 있겠어. 옳지. 접할 때 이렇게 이 접하게 되는 상황이 이 K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천천히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분석해가면서. 자, 그러면은 저걸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석적인 거, 하나는 약간 숏컷이 있으니까 두 개 다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석적인 거. 자, 원이 나왔고 접선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무조건 딱 반응을 해야 되는 대표적인 아이디어. 바로 중심과 접하는 순간을 연결을 하여 90도를 표시하는 것.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자, 0,0에서부터 자, 이 직선의 이름은 뭘까요? 어차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 K값이나 이렇게 접하는 K값이나 똑같게 되니까 한 놈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 이 접선은 기울기는 Y는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과 중심 사이에
거리 공식을 활용하여 루트 제곱 분의 빵빵 절대값 K는 얼마다? 옳지, 루트 8이다.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하면 요거 넘어가니까 절대값 K는 4다. 이렇게 나오겠네. 루트 2 곱하기 루트 8은 루트 16이니까. 하면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왜 두 개가 나왔나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 값과 이 값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값이니까. 괜찮죠? 이렇게 돼서 접해야지만 어떤 x, y의 순서쌍이 요거랑 만나서 성립해주는 거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그러면은 스몰 m은 마이너스 4니까 자, 요거의 제곱 16, 요거의 제곱 8, 그래서 16 플러스 8 정답 얼마다? 24다. 해서 여기 1 마지막 문제 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빠르게 푸는 풀이 숏컷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적으로 푸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친구들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를 잘 보시면은 요거의 기울기가 얼마죠? 1입니다. 요거의 기울기는 또 얼마죠? 여기서 비롯했으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하면은 기울기가 1인 요런 놈은 우리가 기울기가 1인 요런 y는 x 기준으로 이 각도를 알잖아. 몇 도요? 45도입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야? 45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도 여기가 얼마야? 45도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에 각이 현재 얼마냐? 90도입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니? 자, 그러면 여기 기하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90도고 여기도 90도인데 그중에 여기 하나가 45도. 옳지. 그럼 이거 무슨 도형이 되는가? 직각 이등상형이 되는 겁니다. 90도, 45도, 45도. 따라서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2 비율이 발생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루트 8이었다면은 여기 길이는 요거의 루트 1을 곱한 루트 16. 그래서 길이가 4가 된다.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죠. 굳이 이걸 하지 않고도. 그러면 길이가 4니까 좌표는 마이너스 4여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이다. 라고 세팅을 하면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에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일종의 여기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원을 균원이라고 불러요. 교과서 개념은 아니지만 약간 심화 개념으로 균원인데 이런 균원을 만들 때는 1대 루트의 관계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이걸 활용해서 좀 푸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 갑시다. 자, 서술형 6번입니다. 자, 출발을 해볼까? 역시나 두 집합 라젝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 연속적이네.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겠다. 자, y로 y바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안 다뤄본 그런 놈은 아니죠.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절대값이 나와 있는 함수를 만나면은 뭐 있었지? 옳지. 요 절대값 내부를 0 만들어주는 수 기준으로 구간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x는 1보다 작다부터 출발해야 되지만 어차피 문제에서 세팅된 정의역이 다음과 같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옳지. 자, 첫 번째,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뭐보다는 작은 4보다 작은 범위 요거 가지고 판단해보자. 그럼 요건 그대로 절대값을 벗겨줄 때 양수가 되고 얘는 음수가 될 테니까 f는 2x-2 x 플러스 4 정리하면 x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괜찮죠?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았을 경우에는 전부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f는 2x-2 플러스 x-4여서 3x-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일 땐 요거, 요 범위일 때는 요거가 되는 이런 구간 분할된 함수다. 근데 이놈의 뭘 구해야 돼? f 인버스 x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수식 갖다가 바로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마지막 문제인데 단순히 식으로만 풀다가 생길 수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때는 함수는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려볼까요?
1, 1. 근데 이럴 땐 얼마 지나가야 돼? 3. 딱딱 3. 여기 1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2, 3, 4. 자,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얼마를 지나가? 4, 5, 6. 여기를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1인 놈, 촥.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다음에 4보다 크거나 같았을 경우에는 4, 3, 12-6 여기 지나가면서 동시에 기울기가 좀 더 빨라졌으니까 뭐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놈이 이게 지금 fx예요. 요거 이하는 세팅하면 안 되고 왜? 여기부터 정역이 출발하니까. 다음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으니까 바로 이거에 대한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네. 역함수는 어차피 y나 x에 대해서 대칭 상황으로 만들어질 테니까 1,3의 대칭은 얼마예요? 3,1이 지나갈 거고 4,6의 대칭은 얼마예요? 6,4가 지나가겠지. 그러면은 뭐 이 정도 4니까 뭐 이 정도. 자,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거가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가는 이게 바로 f 인버스 x 상황이다. 괜찮죠? 그럼 다 있죠? 자, 뭐라는 거 뭐예요? 뭐라는 거 f 인버스 x의 식과 각각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림을 동반해도 괜찮고 또는 여기 만들어진 이 식을 가지고 역함수를 만들어도 되는. 아니 생각보다 예일 서술형 마지막 문제치곤 너무 간단했네요. 자, 그럼 우선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 요 구간. 자, 그러면은 요거 구간은 역함수의 범위가 3에서부터 6까지인 요런 범위겠지. 요때 기울기는 당연히 얼마겠어? 요거랑 똑같은 1이겠죠? 괜찮죠? 하지만 기울기가 1인데 몇 컴마 몇을 지나가야 돼? 3,1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럼 3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려면 따라서 간단하죠? y는 x-2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 선생님 저 요거는 좀 헷갈린데요? 요거랑 요거랑? 그럴 때는 뭐 이번에는 이건 이제 그림으로 쉽게 함수가 나왔는데 그림으로 함수 좀 안 나온다 싶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 만들기 하시면 되겠죠. 자, y 플러스 6은 3x다 하고 3으로 나누면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정역과 치역의 표현을 바꾸기 이전에 역함수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함수는 우리가 요거 표현까지 바꿔줘야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설명하는 역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다 했죠? 문제에서의 a 얼마야? 마이너스 2입니다. 자, b 6입니다. 그 다음 c 요 기울기죠?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 마이너스 2, 6, 3분의 1 요것들을 이제 서로 곱한 게 정답이 되지 않나 싶네요.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b는 6 곱하기 c 3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마이너스 4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이래죠? 옳지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우려고 이번 시험 해설했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바는 기말은 이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하니까 여러분들 기말 준비를 위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지를 아까 요령을 좀 알려드렸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고링.